1부터 10까지를 예를 들면 센다고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뇌가 갑자기 이렇게 프리즈가 되는 것처럼 안 움직이나 봐요. 분명히 아는 건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난대요. 본인이 스스로 되게 답답해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나오니까. 나이가 10살인데 네. 네, 이제 만으로는 9살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늦는 거긴 하죠. 좀 늦는 거긴 하죠. 별로 별 감정이 안 생기고 뭐 감정이 안 생기고 뭐 그냥 속으로 이렇게 그냥 괜찮아 뭐 그냥 내 인생의 또 다른 그냥 챕터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했던 선택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충격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어머니들은 무통주사 안 먹고 진짜 다 낫잖아요. 그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증명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산후우울증 뭐 글쎄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은 나는 아내고 아이가 주어졌고 열심히 엄마로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야지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네. 막 그렇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 근데 또 성격상 제가 막 누군가한테 막 의지하고 막 이런 거가 익숙치 않은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좀 무덤덤하세요? 무덤덤한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좀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희 씨 제가 정말 정말 좀 진지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 타지에서 아이 셋 키우는 거 네.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분명히 힘들 만한 상황인데 네. 누구나 저 상황이라면 힘들 법한데 다 부정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냥 괜찮아 뭐 산후우울증 뭐 글쎄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네. 뭐 저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겪어나가야 되고 물론 맞죠. 내가 선택한 거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데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사실 힘들어요. 너무 막 어떨 때 때려치고 싶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이거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난 괜찮아요는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인간이 이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나 생각을 편하게 쭉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운 억압과 억제를 하면서 내 안에 당연히 힘들 만한 것조차도 그 감정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아니야 이래버린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힘들 만한 것을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을 잘
잘 해내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두 번째,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타인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네 번째,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독단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거의 네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의 네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의. 그러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첫 번째, 겉으로 보기에 아주 모든 일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약간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끝까지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강박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까불까불한 성격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얻은 별명이 다큐민. 너무 진지해서, 너무 진지하게만, 너무 진지하게만 하니까.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진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뭐 무대를 하나를 해도 단점 못한 것만 자꾸 찾아서 더 보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채찍질을 엄청 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이제 제가 보통 막 카운트를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친구가 잘 못 따라오는 게 이제 이것도 나 때문에. 아니 왜? 아니 왜? 예를 들면 뭐 무대를 섰어요. 이제 마이크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노바디 할 때는 마이크 때 그런 거를 이 위치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지거나 뭔가 마이크가 이게 제대로 나사가 조여지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공연하다 사고가 나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체크 안 하면 이거 내 책임이야.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거 마이크 체크는 각자 본인이 해야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더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우린 잘한 것만 보거든. 나한테 너무 관대해. 아니, 우리가 많이 그런 거야. 여기는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내 덕에. 내 덕에. 니네가 뭐 니네가 니 때문에. 그리고 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 그러니까 면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나한테 좀 가혹한 거죠. 제가 속해 있는 상황이면 항상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스스로 해결하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겠죠. 그죠. 또 외동이었잖아요. 혼자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화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주잖아요. 보통 이제 숙제를 이제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거나 언니나 오빠가 도와주거나. 저는 저희 할머니 글을 못 읽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옆집 가서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있는 거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학교 숙제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 주장이 좀 강하고 본인 생각이 분명해서 약간 독단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면도 좀 있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원더걸스를 그만두는 상황이 됐었을 때도 그 당시 대중들은 우리 선예 씨가 원더걸스를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진짜 그 원더걸스는 선예를 놓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음부터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안에 너무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아이돌 가수였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대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낼 때도 뭔가 인터뷰를 하나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더. 그래서 뭔가 가사 하나를 낼 때도 이 가사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나쁜 영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강박적인 생각에까지도 갔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저희 아빠랑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장례식을 2번을 겪으면서 뭔가 이 삶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막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한쯤에 제가 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고찰과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물음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원하는 바를 이루긴 했지만 뭔가 이게 이 행복이 내가 원했던 이게 다인가? 약간 거기서부터 오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여기서 더 유명해진다고 해서 더 뭔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채워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안고 지내는데 예전처럼 무대가 행복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좀 예전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저희 큰애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Why are people all looking at me? 사람들이 왜 쳐다봐?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외모적으로나 이제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이 좀 많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학습이나 이런 부분적으로도 또 한 2~3살 정도 조금 딜레이가 있는 편이에요. 언어 습득 능력이 조금 뒤처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사실 이유는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살 정도 나이가 됐고 하다 보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나는 왜 다를까 이거에서부터 오는 그런 자존감에 대한 상처로 받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니까 조심스럽게 오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로서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네요. 우리 선희 씨의 큰딸 은유, 은유에 대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를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외형적인 부분으로는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안검하수라는 거 자체를 몰랐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눈을 안 뜨더라고요. 3일째까지 아예 양쪽을 다 감고 있었고요. 3일 후에 한쪽을 뜨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한쪽을 떴어요. 근데 저는 이제 쳐대고 이러니까 애기가 눈이 좀 작고 눈 뜨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첫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제 영유아 검사를 받으려고 그때 한국 소아과를 갔을 때 그때 거기 간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검하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진료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안검하수가 뭐예요? 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잘 때는 눈을 감죠. 근데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해서 눈을 뜰 때는 내가 눈을
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눈꺼풀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검 하수는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이게 눈꺼풀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눈을 올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턱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언제나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물의 움직임이라든가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원근,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자기 어떤 신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두려움을 좀 줄여나가는데 눈을 잘 못 뜬다든가 아니면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다든가 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때는 이게 다른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일화가 있었는데 6개월 때쯤 됐을 때 어떤 스스로 움직이는 공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기절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장난감인데 왜 이걸 보고 그렇게 놀랄까. 그런 일화도 있고 예를 들면 아기 때 안 치고 밖에 나가거나 약간 어둑어둑해지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너무 무서워서 울고 징징거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나무를 너무 무서워요. 지금 10살인데 나무가 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도 좀 늦어서 걱정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지금 본인이 10살인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문장 정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약간 문제라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를 예를 들면 센다고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뇌가 갑자기 이렇게 프리즈가 되는 것처럼 안 움직이나 봐요. 분명히 아는 건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난대요. 본인이 이제 단순히 언어적으로는 뭐 나는 어디에 갔어 이런 순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되게 답답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좀 힘듦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10살인데 네, 이제 만으로는 9살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늦는 거긴 하죠. 좀 늦는 거긴 하죠. 그럼 이제 왜 언어가 늦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만 이제 2, 3세 요때 막 언어가 폭발적으로 느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은유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한테 언어를 많이 들려주고 그러셨어요? 사실 큰 아이를 데리고는 저희가 그 IT라는 나라에서 한 2, 3년 정도 또 있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IT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그 한국을 저희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캐나다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듣는 언어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뭐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처음 사용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실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돼야 하는 그 2, 3년 시기에 약간 이동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지연이 됐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추측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얘가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어떤 언어가 조금 더 수월해요? 한국어를 아직까지는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아듣는 거하고 언어 표현하는 게 어느 게 좀 더 낫습니까? 더 잘합니까? 알아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아듣지만 표현을 되게 본인이 답답해할 때 많아요. 한국말은 다 알아듣는데
표현하는데 네. 마음에 뭐 어려움이 있다면 교우 관계는 좀 어떻게 아무래도 끌고 갈지 영향이 좀 있을 수 네, 있죠. 영향이 아무래도 네.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뛰어노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한 10살쯤 되면 아이들이 수다를 떨면서 노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은유는 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이 친구는 뛰어놀면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게 좀 부딪힌다던가.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랑 못 노는 상황이 된다던가 그런 게 좀 보이긴 했어요. 애들은 사실 아이들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그러면 뭐 너는 왜 눈이 그쵸. 달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네. 뭐 안 생겼어 뭐 이렇게 그냥 애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네. 경험은 없으셨어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다 얘기는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 눈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이제 거기서 괜히 위축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근데 벌써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내 눈을 가지고 너 왜 그래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는 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지는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언어의 소통, 언어적 표현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네.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검 하수에 대해서 좀 소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한 10살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양쪽 시력이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더 처졌다 해서 이쪽이 더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시기에는 한 몇 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안검하수 수술을.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늦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사이에 지금 애가 네. 이제 크면서 이제 사춘기도 오고 그러면 맞아요. 네. 주위에서 너 왜 그래? 네. 이럴까 봐 그것도 사실 조금 이제 10살쯤 됐으니까 이거 예쁘게 양쪽 조금 다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걸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력이 그것 때문에 나쁜 상황은 또 아니니까 최대한 존중을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네. 안과 선생님은 시력과 관련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에 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도 맞죠. 네. 그러나 이 나이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신체 자아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신체 자아상은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자긍심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뭘 좋아해? 그거보다 너 눈이 왜 그래?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맞아요. 그건 이 아이가 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한테 너 할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애가 무섭다고 하죠. 그러면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이한테 너 주사 맞을래? 그러면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그러면 다 애들이 나 주사 싫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 우리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 주사를 안 놓는 거는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또 그 하고 나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기 전보다 애가 더 스트레스 받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근데 선희 씨가 지금 네. 이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수술을 담당한 선생님한테 이 수술을 받고 나면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조금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아이가 편한가요? 이걸 물어봐야죠. 맞아요. 수술한 후에 네. 눈꺼풀을 드는 게 조금 더 낫다면 네. 그렇게 해줘야지.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아이가 10시간 잔다고 치면 14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꺼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어린아이한테 가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너무 아이한테 어깨 무거운 걸 지어주는 거 아닌가? 제 남동생이 저랑 2살 터울이라 36살인데 네. 재작년에 안검하수 수술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안검하수 수술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사실 이제 동생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한 거죠. 근데 네. 그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야?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잘생겨지려고 그랬던 뭐 잘생겨지려고 그래? 라고 저도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얘기도 아이 누나 그게 아니고 몰랐는데 남동생이 여기 주름이 진하게 긴 주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누나 내가 하도 눈을 이마에 힘을 주니까 이마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이게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가 나 몰랐어. 나는 너가 갑자기 잘생겨지려고 갑자기 얘가 외모에 눈을 떴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게 해서 지금 수술을 했는데 동생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가 편해졌대요. 다행이네요. 큰아이에 대한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탓이라는 생각을 엄마들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를 결정하기에 되게 조심스럽고 또 차라리 누가 옆에서 전문가께서 딱 결정을 해주면 오케이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참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족과 자식은 피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맞닥뜨리셔야 되고요. 네. 엄마로서 나는 그 과정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접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매직을 좀 솔솔 뿌려주실 시간입니다. 제가 금쪽이들의 자칭 슈퍼스타. 정말 또 이 얘기 하는데 또 부끄럽습니다. 낯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거는 또 증명을 합니다. 이 세 딸 금쪽이들에게는 이 선희라는 엄마는 정말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는 그냥 삶과 생존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정말 얘네들은 이 엄마 민선이를 너무너무 사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선희라는 한 개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쓴 인생이었다면 아이들한테는 선희라는 엄마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얘네들한테는 우주입니다. 네.